명분을 샀던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지금 검찰이 구형을 내리면서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중학생들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지? 김재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정말 이 수사 결과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전해 듣는 입장에서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해치사죄 혐의로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상태인데요. 그게 장기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날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이 소년이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었느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 같은 학생 4명이 놀이와 같이 이 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뭐 담배 3개비를 물게 하고 그래서 막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이제 그걸 또 빌미 삼아서 다시 때리고, 그리고 또 바지를 벗겨서 성적 수치심을 준다거나 아니면 가래침을 입안에 뱉고 뭐 이렇게 차마 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끔찍한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그러니까 피해 중학생이 나 정말 이렇게 맞다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거를 그 학생들이 다 들었고, 그래서 쟤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난간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중간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폭행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 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이 공범들이 예견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그런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중학생이라지만 그 동급생, 맞는 아이가 이제 나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즐기듯이 더 가혹행위로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교수님. 맞는 78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집에 가서 어울려 지내기도 했고, 하지만 중간에 무언가 틀어진 과정 속에서 저렇게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더 잔혹하게 때리면서 이 학생을 궁지에 몰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이 구형을 내리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놀이로 선택했는데 내릴 수 있는 최고 구형이 10년형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나와서 세상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법이 어디까지 이들에 대해서 용서라고 처벌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을 알 리 없었던 엄마는 그동안 가해자들에게요, 제발 나의 아들과 놀아달라고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피자 사주면 놀아주겠다. 그 당시에 어머니, 지인이 이야기했던 장면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 이번에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당연하죠. 힘들죠. 아직은 뭐 마음이 당연히 이건 준비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 아들이 없어져서 당연하죠. 아직은 뭐 말씀하기도 많이 싫고 힘드니까. 지금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밥 같이도 먹고 같이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 아이가 저기 집에서 왔어서 뭐 피자도 먹고 뭐 같이도 놀았어요.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어머니는 가슴으로 피눈물을 저렇게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해자 중에 2명은 반성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까지 오히려 말로 피해자 어머니를 한 번 더 죽이는 변론을 했다고 해서 떠들썩하던데요, 장희찬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가해자 4명 중에 2명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요. 폭행과 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변호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 학생이 폭행이 있기 전 SNS에 죽고 싶다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도 인과관계가 없음의 근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오죽 얼마나 많은 폭행이 지속됐으면 이렇게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을까. 그리고 이번 폭행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릴 예정이었다고, 밤새 때릴 수도 있었다고 피의자들이 밝혔거든요, 진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변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야 이 직업에 충실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적 도덕적 감수성에서 미루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2번의 상처를 남기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도 최대 장기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단기 5년 만에 이 학생들이 20대 초반에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이 참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 많은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목 같습니다. 네. 사람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 들을수록 가슴이 아파서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